전만이 여러분, 책 좋아하세요? 아리는 어릴 때 책을 꽤나 읽었다는데요. 오, 책 좋아한다고? 혹시 카프카의 변신도 읽어봤어요? 아, 그거 자고 일어났더니 벌레 돼서 아빠한테 사과로 맞아 죽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게 사실 작가 꿈 이야기인 것도 알아요? 카프카가 원래 벌레를 진짜 싫어하는데 벌레로 변하는 꿈 꾸고 너무 충격받아서 쓴 거래요. 이렇게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고전 문학에도 막상 알아보면 재밌는 TMI들이 숨어 있는데요. 오늘의 교양만두는 문학 TMI입니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고전 명작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거만한 부잣집 도련님과 가난하고 야무진 소녀가 티격태격 밀당하다가 결국 결혼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1년 만에 1,500만 부가 완판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죠. 그런데 막상 읽어보면 그냥 흔해 빠진 로맨스 코미디의 정석인데요. 왜 이 소설은 고전 문학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해진 걸까요? 오만과 편견이 출간되었던 18세기 말 유럽. 결혼이란 사랑보다는 집안, 신분, 인맥을 따지는 것이 국룰이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진출하거나 재산을 상속받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결혼이 더욱 중요했죠. 그런데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여주가 바로 오만과 편견의 엘리자베스였습니다. 소설 초반, 엘리자베스는 건방지다는 이유로 남주 다하시를 뻥 차버리는데요. 가문, 재산, 외모를 다 가진 남자를 거절하는 엘리자베스의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상류층 남자인 다하시가 사랑하는 여자의 비판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태도를 고치는 것 또한 당시의 사람들에게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대중이 꿈꾸는 결혼의 환상을 제대로 충족시켜주면서 오만과 편견은 로맨스 소설계의 클리셰로 자리잡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날 이렇게 대한 건 네가 처음이야 의 원조가 바로 이 소설이었다는 거. 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데미안이란 책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요. 이 소설은 금수저집 아들 에밀 싱클레어가 데미안이라는 소년을 만나 자기가 갖고 태어난 부와 종교, 질서 등의 의문을 품고 답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의 저자는 사실 두 명입니다. 헤르만 헤세 그리고 에밀 싱클레어. 이 뭔 개소리! 여기에는 작가 헤르만 헤세의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헤세는 젊었을 때부터 독일에서 잘 나가던 작가였는데요. 그가 쓴 페터 카멘친트라는 책이 독일에서 6만 부 이상 판매되며 문학계의 주목을 받았죠. 하지만 그대로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그에게 별안간 날벼락이 꽂힙니다. 바로 1차 세계대전이 터져버린 것이죠. 헤세는 독일 지식인들의 극우 군국주의에 반대하다가 그만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마는데요. 그는 결국 중립국인 스위스로 넘어가 시민권을 취득하지만 이후에도 매국노, 배신자 등의 비난을 받으며 힘들어했습니다. 소설 데미안은 이런 상황 속에서 헤세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쓴 자전적 소설이었죠. 그래서 책 데미안을 본명이 아닌 필명 에밀 싱클레어로 출간합니다. 데미안은 출간되자마자 온 스위스의 주목을 받았고 의도치 않게 그 해의 신인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신인이 아니었던 헤세는 결국 머쓱하게 정체를 밝히고 수상을 거부했죠. 새 출발을 하고 싶었던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으로 더욱 유명해집니다. 나중에는 유리알 유희로 노벨 문학상을 타는 대문호가 되었죠. 할리우드 스타 마릴린 먼로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뒤 미국 전역에서 자살률이 무려 12%나 증가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처럼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 벌어진 뒤 유사한 방식의 죽음이 급증하는 현상을 심리학적 용어로 베르테르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이 효과는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주인공 베르테르가 친구의 약혼녀인 로테를 사랑하게 되지만 이룰 수 없는 사랑에 괴로워하다가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잘 짜여진 구성과 섬세한 감정 표현에 이 책은 등장하자마자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소설 속 베르테르가 입고 등장했던 노란 조끼와 파란 재킷이 일명 베르테르 룩으로 유행하기도 했죠.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소설은 단순히 패션뿐만 아니라 또 다른 끔찍한 유행을 불러옵니다. 베르테르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장면이 너무 낭만적으로 묘사되면서 충격적이게도 베르테르의 죽음 또한 유행한 것이죠. 이는 당시 유럽의 계몽주의에 억압되어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어했던 젊은이들이 감수성 예민한 베르테르에게 과하게 공감하고 감정이입했기 때문입니다. 교황청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이 책을 금서로 지정하기도 했죠. 놀라운 건 이 소설이 사실은 괴테 본인의 실화를 모티브로 한다는 점입니다.
20대의 젊은 괴테는 실제로 친구의 약혼녀를 소개받는데요. 소설 속 베르테르처럼 그녀에게 푹 빠지고 말죠. 처음부터 망한 사랑을 시작한 괴테는 친구를 질투하며 괴로워하다가 결국 도시를 떠납니다. 이때 시련의 슬픔을 불태워 쓴 작품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었죠. 이 소설이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 나폴레옹은 이 책을 16번이나 돌려 읽고 전쟁터에도 가지고 갈 정도였다고 하죠. 반면 영국 총리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이 책이 죽음을 로망화하는 사악한 책이라 비난을 퍼부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도 이 책을 20번 넘게 읽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어느 대기업 회장이 이걸 읽고 너무 감명받은 나머지 여주인공의 이름인 롯데를 그대로 회사 이름으로 가져옵니다. 이 기업이 바로 오늘날의 롯데죠. 전만이 여러분은 오늘 소개해드린 TMI 중에 몇 개나 알고 있었나요? 추추는 한 개밖에 몰랐다네요.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지식은 초합축 교양 수업이란 책에서 참고한 내용인데요. 문학 이외에도 역사, 철학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무려 60개의 꿀잼 초합축 교양 이야기를 한 입씩 떠먹여주는 책입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엔간한 문사철 교양은 다 마스터할지도? 살짝 맛보기 스푼 해드리자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영웅 이야기는? 정답은 2번 길가메시 서사시. 길가메시 서사시는 불로장생하는 법을 찾는 우루크 왕 길가메시의 이야기로 무려 기원전 28세기경 사람이죠. 다음 문제. 왕귀비와 현종은 사실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였다. OX. 정답은 O. 양귀비는 원래 현종의 18번째 아들의 아내였는데요. 양귀비를 보고 반한 현종이 며느리고 뭐고 구애해 희대의 막장 커플이 탄생하죠. 마지막 문제. 니체는 왜 신이 죽었다고 했을까? 정답은 초합축 교양 수업에서 공개됩니다. 교양 좋아하는 전만이들 입맛에 딱 맞는 책이죠? 내 추구미가 지식인인데 어디서 공부해야 할지 몰라 그냥 살고 있는 전만이라면 가볍게 손대기 딱 좋은 책입니다. 추추는 이 책을 읽고 자기가 얼마나 멍청인지 깨달았다는데요. 시무룩해진 추추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봅니다. 추추야, 정말 실망스럽다. 그래가지고 교양 영상을 만들 수 있겠니? 이번 달까지만 출근하고 다음 달부터는 안 나와도 돼. 다음 영상은 교양만두 공개 채용. 지금까지 교양만두였습니다.